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MBTI 열풍에 대해서인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눈여겨봐야 되겠죠.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지켜봐야 이게 이제 내 삶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문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이전에도 이제 많은 성격 이론들이 있었죠. 최근까지 굉장히 유행하던 그 혈액형 성격론, 그건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초의 성격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체행론입니다. 자, 기원 전 그리스의 이제 의사의 조상이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은 그 인간의 체액을, 몸속에 있는 이런 체액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이 히포크라테스 체행론을 바탕으로 한 심리 검사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담즙질에 해당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본인 성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재미로 보시고요. 그래서 좀 천성적 지도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있고요. 동양에도 이런 체질론의 성격론이 있습니다. 자,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론, 그래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데 저는 또 여기 소양인에 해당을 합니다. 보시면 새로운 세계 개척에 관심이 많다.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요. 성격이 급하고 지속성이 없다. 호기심이 많지만 끈기는 부족하다. 이런 성격적인 측면입니다. 이것도 해당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유명한 이제 혈액형 성격론이죠. MBTI가 유행하기 전에는 이제 혈액형 성격론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듣던 얘기가, 저는 B형인데 B형 남자는 못된 남자래더라. 그래서 소개팅 이전에 B형이라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B형 털털한 구석이 있음, 대하기 편함, 그러나 자기 멋대로 굼 등등등. 자, 본인들 혈액형 다 아시고 다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도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적인 배경을 가진 성격 이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서양에서는 별자리 성격론. 자, 그래서 이제 12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9월 달이기 때문에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의 대표적인 성격은 이제 현실적이고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이성적이다. 그렇고요. 제 아내는 물고기 자리고 애들은 개자리고 그런데 띠별 성격론도 있죠. 동양에서는. 자, 동서양이 다 이제 비슷하게 사람들 성격을 비슷하게 이렇게 예측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저는 75년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의 성격은 귀엽고 사람이 말이야 착하고 좀 다정하고 예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 제 성격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을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전통적인 이런 성격 이론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체질론, 네 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이런 이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유형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 요게 이제 인구 증가 추이입니다. 얼마 전에 80억을 넘었죠. 세계 인구가.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2080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억을 넘고. 자, 80억을 4개로 나누면은 유형당 20억씩이죠. 나랑 성격이 같은 사람이 19억 9,999만 9,999명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형 성격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설명,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 혈액형 성격 이론이 이제 제일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 봤는데 혈액형은 항원 항체의 종류일 뿐이지 성격을 뭐 구성하거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죠. 영향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의 그 외에 뭐 유전적인 기질이라든가 살면서 만들어지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묻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형만으로 이 사람을 설명하기는 과학적이지 않다. 자, 그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B형 남자가 나쁘다고 뭐 사귀지 말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자, 또 이제 천문학적인 바탕을 둔 이론들, 뭐 별자리라든가 T별 성격 이론의 문제는 이 12개의 성격 유형이 너무 적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에 뭐 한 몇천만 명씩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천문학적인 그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달에 내가 태어났고 그게 내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확인이 덜 됐다는 얘기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따뜻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뭐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의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아직 확인된 바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찰에 의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타당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큽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전통적 성격론의 문제점은 반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싫어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려는 사람입니다. 맞는 것 같죠? 다 내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격 기술 자체가. 자, 그래서 이 반엄이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독심술을 하는 그런 마술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너무 잘 맞춘다 막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반엄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성격 이론은 이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서 너무 이제 적은 유형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볼 때는 이제 얻어 걸리는 게 하나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전통적 성격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MBT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혹시 MBTI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경 끼신 분. ISFJ. 예. 저는 ENTP입니다. ENTP. 발명가형.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너무 한 문장으로만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다만. 자, MBTI 성격론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제 정신역동 이론의 이론가의 이론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자, 융은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렇게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제일 가운데 보시면 이제 자기라고 있고 조금 이제 겉쪽으로 가보면 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세요.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는 진짜 나예요. 어쩌면 이제 불교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진짜 자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융이라는 사람이 불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불교적 가르침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을 하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이는 지금 나의 모습은 진짜 나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대충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대립 원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되는 두 에너지가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은 줄어들고 이쪽이 많아지면 이쪽은 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봤고요. 그 아이디어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이사벨 마이어스와 캐서린 브릭스라는, 캐서린 브릭스가 어머니고요. 이사벨 마이어스가 딸입니다. 이제 모녀인데 이분들이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이제 검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MBTI의 MB가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MB입니다. TI는 이제 타입 인디케이터 이제 검사 뭐고요. 자,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이런 건데요. 에너지의 방향이 상반되는 대립적인 에너지의 방향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외향, 내향.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밖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내 내면에 눈을 돌리려고 하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인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느냐인데, S, 감각을 중시하는 사람은 실제로 현실적인 그런 증거를 따지려고 해요. 그리고 직관, N을 중요하는 사람은 감을 중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N 쪽에 있는 사람은 오, 감 잡았어. 이러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고, S 쪽의 사람은 이거 좀 자료가 부족한데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T형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 쪽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공감의 근거를 두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대처 방식,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건데요. J 쪽에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J들은 여행 갈 때 여행 계획만 몇 페이지예요. 막 맛집 다 찾아보고 뭐 이제 공항에서 무슨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차는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막 다 써놓고 여행 준비를 해요. 근데 P인 사람들은 그냥 갑니다. 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여권은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저는 이제 P 쪽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학 다닐 때 MT 갈 때 어디서 내리는지 몰라가지고 한 역 더 갈 뻔했습니다. 대성리 가는데. 근데 괜찮아요. J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보완적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4가지가 이제 어느 쪽이냐, 2개씩 나뉘고, 그게 유형으로 뽑으면 이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 성격은 잘 아실 것이고요. 자, 요것을 이제 적용을 한단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 또 많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연애궁합으로 보기도 하고. ENTP는 INFJ랑 맞는군요. 제 아내는 ENTJ입니다. 어디 갔어? ENTJ. 예, 굉장히 안 맞는 뭐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배우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안 맞았구나 이 인간하고 뭐 이런 이제 깨달음이 오시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시기도 하겠고, S 같은 분들은 뭐 이제 연애하는 연령대 친구들은 뭐 그래서 뭐 잘 맞았구나, 또는 이 사람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고 딴 사람 만나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자, 로맨틱 순위, 뭐 INFP가 제일 로맨틱하다. ENTP는 어디 있습니까 또? 11위네. 별로 좀 로맨틱하지 않나 봐요.
연애 유형, 근데 또 망한 연애 유형이래. 지금 뭐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연애에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것이 취업 장면에서도 MBTI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 구직자가 뽑은 합격률 1위 유형 ENFP. 그러니까 구직자라는 건 이제 그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입장이죠. 자, 채용 직업 기업 쪽에서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기업 이름들이 다 나왔는데 자기소개서에 뭐 유형을 쓰게 한다든가 직무적합도 뭐 작성을 하게 한다든가 해서 MBTI를 검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유형별 직업, 뭐 적합한 직업 같은 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이 부분, MBTI를 적용하는 부분은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연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MBTI를 가지고 사람들이 추론을 해서, 일반인들이 추론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재미로. 참고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 적용에 있어서의 타당성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연애야 뭐 그렇다고 치고 어차피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뭘 가지고라도 다 헤어지게 돼 있고 좋으면은 뭐 뭘 가지고라도 끝까지 가는 게 사람인데 이건 좀 위험해요. 네, 기업에서 MBTI를 적용한다.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기업 장면, 그러니까 인재 선발이라든가 직무 적합도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성격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조직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척도가 MBTI 말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들 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 혹시 관계자분 계신가요? 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 이분들은 조직 심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재 선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는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 저런 기업은 사실 이렇게 막 안 됐다고 크게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그런 데예요. 죄송하지만. 자, MBTI의 진짜 단점입니다. 자, 지나치게 적은 유형의 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MBTI는 16개 유형이죠?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람들이 한 번에 기억하고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 이론입니다. 이게 청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덩이 짓기라고도 하고요. 덩어리를 만드는 건데 자, 여러분 전화번호가 숫자가 되게 많죠? 예, 11자리죠. 근데 11개의 숫자를 내가 외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010, 뭐뭐뭐뭐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서 외우기 때문에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청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걸그룹들의 멤버 수가 9명 안쪽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거든요. 청크의 수가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트와이스 아시죠? 모르십니까?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트와이스는 신기한 게 사실 트와이스 전에 이제 9명짜리 그룹이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저는 소녀시대 멤버를 아직도 못 외워요. 근데 트와이스는 외웁니다. 트와이스를 더 좋아해서 그러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트와이스는 청킹 전략을 잘 써요. 예. 소녀시대는 탈티서 말고 태연, 티파니, 서현 말고는 잘 안 떠오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일본인 멤버 3명 뭐 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이 짓기 할 만한 분류가 많은 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9명인데도 먹히는 거지. 10명 넘어가는 그룹이 여러분 유명한 그룹 뭐 있습니까? 슈퍼주니어는 절대 멤버를 못 외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최후간. 어쨌든 12개가 넘어가면 절대 처리를 못 해요. 근데 16개나 되는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MBTI의 유형은. 그래서 적은 유형의 수는 MBTI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MBTI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융의 이론이 비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과학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자, 과학주의라는 얘기는 그 실험이라든가 이런 아주 엄밀한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얻은 지식만 지식이지, 융이나 프로이트처럼 이럴 것이야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보는 좀 이제 과도한 과학적인 주장들인데, 그런 생각은 비과학적이죠. 자, 당장 사람 안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말고 진짜 나의 모습이 있고, 이 모습을 따라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타당하게 전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제된 다음에 논리를 전개시켜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지식입니다. 인문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식에 도달하죠. 그래서 뭐 융의 이론이 비과학적이어서 MBTI가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기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MBTI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요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보고식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근데 심리학에서 쓰는 웬만한 검사들은 다 자기보고 형식이에요. 자기보고가 아니면 남이 나를 관찰하고 내 성격을 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뇌파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 자기보고인데, 자기보고 방식이기 때문에 MBTI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 고등학생들 많이 하는 홀랜드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게 또 있고요. MMPI라고 이제 정신과나 상담 받으러 가면은 하는 한 500문항짜리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성격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요새 이제 MBTI를 대체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DSCI라는 성격 검사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격 검사가 빅5라는 겁니다. 다 자기 보고예요. 나는 이렇다라는 거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MBTI의 단점은 아니고, 자, MBTI의 진짜 문제는 이제 이런 건데요. 그 구성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요 위에 있는 조금만 보시면 되는데, 이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MBTI가 성격 검사라면 성격을 측정해야 되겠죠? MBTI가 측정하는 게 성격이냐? 자, 성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에요. 그리고 행동 특성입니다. 행동 특성이고요. 행동 특성.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요것을 성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MBTI는 이런 걸 측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MBTI가 측정하는 것은 한 시점에서의 개인 행동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 MBTI 설문지를 했을 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체크를 했나.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뭐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행동 경향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MBTI는 사실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뒤에 말씀드릴 선호도 검사입니다. 선호도 검사. 자, 또 하나의 이제 타당도 개념이 있는데요. 준거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자, 다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 성격 검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참 성실해. 그럼 성실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업무를 하면 잘한다라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예측하는 부분. 그래서 뭐 성실하면 일을 잘한다, 외향적이면 사람을 잘 사귄다, 이런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MBTI는 그런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안 한다는 거죠.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는 빅5라는 연구를 그 성격 검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확인된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MBTI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행동의 선호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는 겁니다. 난 나가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 I. 나는 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일일이 따지고 드는 것보다 그냥 탁 느껴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N. 그럼 좀 사람이 말이야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T. 난 일일이 그렇게 계획하고 하는 거 성미에 안 맞아. P.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다라는 게 MBTI죠. 그러니까 성격의 정의인, 뭐 고유하게 언제나 상황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런 경향성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성격 검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5요인이라는 빅5라는 얘기는 이제 요인이 큰 게 5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요인의 종류가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은 이런 거죠. 이제 외향성,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활달한 정도, 뭐 I에서 측정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경성은 이제 불안정하고 걱정이 많고 충동적인 정도. 성실성은 이제 성실하게 뭔가를 하느냐. 그리고 친화성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도. E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또 다릅니다. 개방성은 이제 내가 새로운 경험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제 산업 조직 심리학 같은 데서는 이 빅5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활용을 하고 있다. 자, 빅5는 그 기질에 근거한 접근입니다. 자, MBTI는 그 융의 이론, 사람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온 이론이지만 빅5는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경향.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성실한 사람이 있고 좀 게으르고 방만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잘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또 이제 완고한 사람이 있고 좀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전에서 오는 부분이 이제 크다고 보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빅5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그림은 뭔지 모르셔도 되고 이런 연구를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연구를 막 심리학자들이 겁나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몇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그 근거들, 이 성격은 뭐 어떤 직업에 유리하다라든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든지 하는 증거들은 여기서 수집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MBTI는 쓸데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교양 있는데 잘 쓰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 심리 상담소 가면은 꼭 써요. 또 뭐 이제 고등학생 때 뭐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학생 생활 상담소 같은데 가보면은 하라고 줍니다. 심리학과 학생들한테도. 이게 뭐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쓸데가 없으면은 그런 활용도 없겠죠. 왜 주느냐, 어디다가 쓰느냐? 자, 자기 이해를 위해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해. 현 시점에서겠죠. 그래서 뭐 대학 입학한 신입생들이 또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장래를 고민하는 이제 친구들이 내 지금 상태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타인 이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ENTP인데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는 E인데 너는 I나 그러면은 뭐가 그 맞추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의 이제 타인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인간 행동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이해는 자기 실현의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자, 모두가 이제 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텐데, 자기 실현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성격 검사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맨날 뭐 주말만 되면 나가자고 이제 배우자가 그럽니다. 나 나가기가 난 너무 싫다. 나는 나가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야, 나는 그 아이한테 되게 자상한 아빠이고 싶습니다. 근데 애가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지. 나는 자상한 아빠가 되기가 어렵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자상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타고나기를 애가 싫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잘못 태어났구나, 미안하다. 이럴 수 없으니까 는 자상한 아빠도 되고 싶고, 자상한 아빠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그게 자기 실현의 삶이. 어쨌든 자기 실현을 하려면은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기 이해의 목적에 있어서는 MBTI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MBTI를 활용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거죠. 자, 검증되지 않은 모든 영역에서의 적용. 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연애, 결혼, 취업, 업무 평가, 적성, 인사, 궁합, 직무적합도 등등. 자, 연애 쪽은 쓸만한 척도가 없습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도 연애,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봐서 이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누구랑 사귀면 좋고 이런 거를 딱 알 수 있는 검사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MBTI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인사나 직무적합도 이쪽은 전적으로 MBTI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빅5 또는 거기서 이제 한 요인을 추가를 해가지고 헥사코라고 이제 6요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는 적용을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구나. 내 옆에 사람들의 MBTI는 이렇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맞춰보자라든가 서로를 이해하고 저 사람이 계획을 짜는 게 좋다는데 계획을 짜고 있어. 이러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다는데 저 사람이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는데 나는 나가기가 싫어요. 아이라.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거라면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타협이 되는 거죠. 한 주는 나가고 한 주는 집에 있자. 이걸 하기 위해서 MBTI가 필요한 거지. 나는 I니까 집에만 있어야지. 나는 이제 E니까 맨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번 주는 안 나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이름이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런 기업들처럼 MBTI를 봐가지고 ENTJ는 이거는 화합을 해치는 지 잘난 척만 하고 막 그런 인간이구만 안 뽑아. 굉장히 모자란 판단입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전혀 모르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자 입장에서도 너 ENTJ니까 안 뽑아. 이런 회사는 안 가는 게 내 복지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이제 MBTI가 유행을 하는 이유는 자기 이해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알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이제 크게 유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적용하셔도 되는 부분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을 잘 가려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발견을 한 다음에, 자기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실현에 도달하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관심사죠, 우리의. 자, 나는 순간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MBTI를 해보시면은 내가 20대 때 한 거랑 뭐 30대 때 한 거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E가 나오다가 I가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T가 나오다가 F가 나오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제 시기별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변치 않는 나의 속성이 아니라 이제 그 시간대, 그 시점에서의 선호를 측정하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나의 모습들을.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거기서 나를 찾느냐. 자, 일단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와 몰랐던 부분이 나올 때가 있죠. 저는 굉장히 T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남들한테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 동아리의 멤버였는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습을 해야지 잘하는데 애들이 연습을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왜 연습을 안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재봤더니 F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바쁜 일이 있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도 좀 미안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후배들 연습을 봐줬습니다. 대학원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학부생 후배가 연습날 못 온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대학원생인데 지금 너를 위해서 시간을 냈는데 뭐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그 T에 근거한 생각으로 막 뭐라 그러고 그 친구하고 거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되게 F가 모자랐어요. 인연을 끊었어요. 근데 지금 미안한데 연락은 못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어쨌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때 왜 못 온다고 그랬냐면은 이제 그때 걔가 막 새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여자친구랑 이제 어디 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T가. 근데 지금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살면서 여러 계기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나는 완전 T가 아니라 F였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정을 돌아볼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제 그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모습대로 또 살려고 노력을 하든가 그런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라는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모를 수도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모를 수도 있는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 무의식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인식을 하고 꺼내서 받아들이고 그 자기로 다가가느냐. 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림자라는 게 있죠.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융의 개념 중에 이제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 자, 그림자는 자아가 보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평소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여러분 자신은 이 사회에서 빛을 받으면서 살아온 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야, 남자가 뭐 기집애처럼 우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크시잖아요.
여자분들도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자, 그 사회적으로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제 자아라는 것이죠. 현재 나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사회적인 통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요구일 수도 있어요. 내 딸 너는 착한 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렸을 때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죠. 칭찬받는 것도 좋고 나는 착한 아이야. 그래서 막 착한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의 자아예요. 자, 그럼 이 빛을 받는 쪽의 반대에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자,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빛을 받고 싶어서 만들어 왔던 내 모습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칭찬받고 싶어서 엄마의 인정이 고파서 살아왔던 나는 착하지 않은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엄마가 뭘 시켰을 때 내가 왜 해? 라든가 동생한테 네가 양보해야지. 네가 언니인데 네가 형인데 주기 싫은데 내 건데 안 줘. 왜 뺏으려고 그래 이 새끼. 그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살면서 그런 부분이 빛을 못 봐요.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거의 이제 무의식 수준까지. 이제 그게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일단은 이제 의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의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부해요.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과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그게 혹시 너무 지나치게 칭찬받고자 했던 그런 태도에서 온 게 아닐까요? 그러보면은 혹시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엄마한테 막 반항하고 싶고 동생들 막 후려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림자를 보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는 것은 이제 너무 이르고 일단 의식하시려면은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되게 착한 사람, 착한 아들, 착한 딸로 살아왔지만 내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거는 아니었다. 싫었지만 참고 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 불만을 토로도 하고 싶고 해결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서 이제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자랑 조금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끝끝내 거부해 버릴 것이냐. 나는 효녀고 좋은 딸이고 좋은 아들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께 거스르는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향해서 가시겠죠. 그리고 이 그림자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이제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불만도 되게 커졌고 꼭 이거를 나한테 그런 억압을 줬던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인들과의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착하던 네가 웬일이니?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갈등을 유발을 하느냐 하면 심리학을 배우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리학을 좀 이제 늦게 배우시는 분들 있죠? 늦게 배우신 분들이 이제 나를 이해하려다가 이제 프로이트나 융 이런 이제 배우시면서 나의 이런 어두운 부분, 그림자, 억압된 거, 불안, 이 원인이 뭔가 부모님 때문이다 이런 통찰이 와요 어느 순간. 그 순간 이제 부모님이 미워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갑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내가 지금 갑자기 모르죠. 내가 그동안에 이 깨달음에 도달한 과정을 부모님은 모르시고 평생 그냥 일정하게 살아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그 시점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뭐 그 시대가 그랬고
그때 뭐 이제 직업적인 문제라든가 뭐 집을 마련하려고 뭐 고생을 했다든가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얘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듣다가 난 그럴 의도가 없었어. 이게 최선이에요. 나를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화가 더 나죠. 가해자가 지금 2차 가해를 한다 어떤 이런 느낌으로 화를 내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결국 이 가족 그 가까운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용어로 주화인마라고 하는데 주화인마는 사실 이제 무협지 용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을 소화할 능력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 이론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근데 혼자 생각하시다 그런 생각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가까운 사람, 뭐 중요한 사람들하고 막 화가 난다. 그럴 때는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쫓아가서 막 왜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받으러 가보시는 게 또는 이제 정신과를 먼저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그림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나기를 내추럴 본 투비 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자아를 갖게 됐는데 이제 내 모습을 찾아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효자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불효자 루트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이 사람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천하의 그 불효 막심한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고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자기에 다가가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이제 힘들어서 나의 모습을 찾자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또 이제 부모님이 나랑 같은 수준의 이해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 절충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예전처럼 순종하고 효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을 좀 긋기 시작하는 이 부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시지만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그 나를 찾고 그 나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 자기 실현의 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겠죠. 살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의 중간에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만큼 더 이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만나고 부딪히고 또 싸우고 이러다가 또 받아들이는 대로 또 그 내 모습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융의 기본적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바탕으로 MBTI가 나왔다. 그래서 자기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용도로 쓰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